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좀 수줍은 사람,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MBTI가 유행이 되면서 내향적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고 외향적인 사람은 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어그램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4, 5, 9 유형, 그러니까 혼입유형 그룹에서 움츠림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움츠림형의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제 달팽이가 집으로 숨거나 이렇게 애벌레가 움츠러들어서 동그랗게 말고 있는 것처럼 좀 자신을 보호하는 기제가 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다고 파악이 됐을 때 자신의 의견도 표현하고 평상시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제 9가지 유형 중에 이 움츠림형인 4, 5, 9 유형이 특히나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내향적인 유형이 바로 O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O유형은 혼자만의 시간을 주지 않으면 좀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상담해왔던 분들 중에서도 O유형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명절 같은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틀 이상은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장시간 있어야 되면 그래도 저녁이나 뭐 쉴 시간만이라도 제 자신이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혼자만의 공간에서 쉴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그런 시간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게 또 O유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O유형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내향성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요. O유형의 무의식에 인간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O유형이 보는 인간이라는 종족은 사실 전쟁을 일으키고 아동을 학대하고 동물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잔인하고 공격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무의식의 영역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일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O유형들은 이런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왠지 모르게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영화 중에서 되게 독특한 관점을 가진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혹성탈출이라던가 아바타 그리고 킹콩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나 다른 종족이 주인공이고 인간을 악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시선들이 저는 O유형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아바타를 굉장히 감명 깊게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판도라 행성을 인간이 참혹하게 이용하고 부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 O형들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을 믿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이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양면성이 있지는 않는지 숨기고 있는 어떤 나쁜 속셈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한 민감성이 있고요. O형이 가장 두드러지긴 하지만 6유형도 사실 그렇게 인간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믿을 만한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지만 6유형도 사실 O형만큼이나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형 자체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불안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유형 분들의 이런 내향성은 사유형의 무의식에 있는 나는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사유형분들이 되게 상반된 두 가지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뭔가 자신을 굉장히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주다가 또 어느 순간에 굉장히 수치심 때문에 자기를 전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게 이제 사유형 분들이 굉장히 자기가 아름다운 존재인데 중요한 무언가를 자신이 잃어버렸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타인이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제 사유형의 격정이 시기죠. 그런 시기심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런 내면의 수치심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려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형에게 또 내향적인 부분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사유형의 민감성입니다. 이제 민감성 하면 사실 4, 5, 6, 7 유형이 다 민감하긴 하는데요. 이런 민감성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유형의 민감성은 어느 정도냐고 하면요. 이제 깃털에 비유하기도 해요. 깃털이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 솜털이 흩날리고 있죠. 이처럼 사유형은 굉장히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이 다 민감한 측면도 있고 민감한 감각이 또 사유형의 민감한 감정을 건드리죠. 이걸 예로 설명을 드리면 사유형이 또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비가 오는 날에 어떤 다른 유형들은 비가 오네. 우산 가져가기 귀찮아. 습도가 높아서 좀 찝찝하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는다면 사유형은 오늘은 너무 슬퍼. 과거에 어떤 비 오는 날에 슬픈 기억이 나.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오늘은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유형들은 이런 자신이 무언가 잃어버렸다는 느낌 그리고 민감성 때문에 내향성이 이제 강하게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형 차례인데요. 구형들은 9가지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자기 비하감에 시달리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형이 모든 유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성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그 고통 그리고 그것의 원인을 자기로 돌리고 그로 인한 자기 비하감이 엄청난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다른 유형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추라는 게 소가 되새김질하는 걸 반추라고 하죠. 근데 이제 구유형들의 습관 중에 반추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것에 대한 반추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자신이 잘못한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또 구형의 또 격정인 그런 나태함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구형들은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밖으로 나가기 싫고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내향성을 촉발하는 원인은 구유형의 많은 행동의 이면에는 갈등 회피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유형의 무의식에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중 하나가 관계를 위해서 나를 지워야 한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유형 분들은 자꾸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욕구라든지 불만사항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참는 특성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갈등 회피를 위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유형의 내향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3가지 유형만 내향적인 건 아니죠.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향성이란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 성격을 좀 더 외향적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요,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외부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싶은지에 따라서 페르소나, 즉 가면을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측면은 무의식의 섀도우라고 하죠. 그림자로 가둬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자신이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처럼 말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성격도 이런 자신의 내향성도 자신이 선택한 거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향성도 외향성도 모두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는 사실 외향적인 성격이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사랑받고 친구들에게도 먼저 다가가고 좀 교우 관계가 좋고 이렇다 보니까 외향적인 성격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좀 더 득이 되게 보일 수 있지만 살다 보면 특히 노년이 되면 혼자만의 시간을 잘 갖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꼭 노년이 아니더라도 사는 중간중간 그런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의 가치에 맞게 잘 살아내고 있는지 검토하는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신의 성격이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좀 수용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향적인 성격에 대해서 애니어그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적어주시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되어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